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던 오늘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중국과 유럽 쪽에서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졌었죠.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조치가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주말을 앞둔 관망 심리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중소형주에 비해서 대형주가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중부지방은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지만 기다리던 장맛비에 타들어가던 농민들의 숨통은 조금 트이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센투자플러스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요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사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이 종목 월요일장에서 사고 싶은데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셔도 되니까요. 무방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동양증권으로 가봅니다.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는 실리콘웍스입니다. 주가 방향성 결정지을 두 가지 변수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수로는 아이패드 판매 호적 지속 여부를 한번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가 잘 팔릴지 여부는 결국 IT 시장 내에서 애플이 주도권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 5 출시가 늦어지면서 스마트폰 영역에서 애플의 입지가 약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3에 대한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과 안드로이드 유저 비중의 확대 등을 볼 때 애플의 선구자적 역할이 조금씩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영향력 감소를 태블릿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선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장기 과제는 제품 믹스 개선입니다. 무엇보다 실적 안정화와 매출 성장을 위해 거래선과 전방 사업 다변화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형 매출 증가보다 캡티브 마켓 강화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형 매출 증가는 거래선 다변화를 통한 매출 성장 기여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형 제품은 대부분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일부 로우엔드급 모니터와 그리고 노트북형 DIC입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미 실리콘웍스가 LG 계열 회사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제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의 지분 투자를 이유로 주문량을 줄일 가능성도 좀 낮다고 보입니다. 기존의 국내 패블리스 업체들과 차별화하여 성장을 지속하려면 전방 사업 다변화가 중요합니다. 실리콘웍스는 캡티브 마켓 강화를 통해 전방 사업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LG 노트에 공급 중이던 LED용 DIC가 하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이고요. LG 디스플레이 향으로는 기존 중소형 패널 위주에서 대형 패널용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가 삼성향 매출 비중을 15에서 20%를 유지하면서 LG 측 캡티브 마켓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지분 투자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면서 목표 주가는 3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HMC 투자증권에서의 태광입니다. 북미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수익성 회복이 가셔야될 전망입니다. 태광의 2012년 2분기 매출은 8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2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14.7%로 1분기 대비 1%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수익성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광은 1분기 신규 거래치에 대한 재납품 비용 18억 원으로 인해 어닝 쇼크가 발생했었습니다. 2분기에도 해당 이슈로 인한 원오프 비용 11억 원과 그리고 이로 인한 기회 비용이 수익성 회복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수익성 개선 속도가 주가 드라이버로 작용할 전망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광은 2012년 상반기 1,758억 원을 수주하면서 견조한 수주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해외 EPC 및 발주처 물량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미 스타키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는 향후 북미의 인스턴트 크래커와 오일 샌드 리퍼너리 혹은 이제 피펠 INE 프로젝트에 대비한 선제고 축적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북미 화학 및 정유 설비 캐펙스 투자는 태광 매출처 변화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3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B투자증권에서의 한전 KPS입니다.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차근차근 준비된 행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08년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따라 한국전력이 보유한 한전 KPS 지분 축소가 진행 중입니다. 2010년 5%가 매각되어 잔여 물량은 15%입니다. 15%는 2012년까지 매각 추진 중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수급 악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가격대에서 오버행 이슈가 부각될 개연성은 조금씩 많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2010년 1차 매각 단가가 66,000원과 그리고 현주가 47,500원에 38.9%의 가격 차이로 일괄 매각이 매도 측에 전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 시 시장 유동성 개선 효과가 있어 100%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각 스케줄상 매각 추진 심의위원회 그리고 이사회 기획재정부 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각 이슈화될 가격권은 최소 5만 원대 5만 원 중반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 7에서 8% 매출액 성장은 3에서 5% 정비 수가 인상에 연동되는 기본 성장, 그리고 2에서 4% 신규 발전소 물량 확보 때문입니다. 향후 8%를 상회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노후화 설비 교체 및 개보수, 그리고 증설 및 이설 물량 등 신시장 개척 물량 1에서 2%, 그리고 해외 수지액 확보를 통한 추가 성장이 단기 1에서 2%, 장기 3에서 4%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 해외 목표 수지액은 3천억 원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 다변화 전략입니다. 1차로 요르단 IPP3 디젤 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말까지 정비 유지 보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는 54,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실리콘웍스, 한전 KPS, 태광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자TV 정수창 전문가 나오셨고요. 센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말씀해 드립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3번 지금 화면 아래쪽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지금 이 시간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한 통을 받으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메디톡스요. 메디톡스요? 네. 예, 최근에 시장 상승세가 돋보이던데요. 얼마쯤 매수를 하셨어요? 네, 46,200원에 20% 있어요. 46,200원에 20%요? 네. 굉장히 잘 사셨네요.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이게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예, 목표가요? 네네. 좀 불안하시죠? 네, 먼저 한번 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예, 메디톡스는 좀 길게 보고 들어가신 종목입니까? 아니면 단기로 수익 좀 짧게 보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주 길게 가도 괜찮아요. 투자 성향을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편이십니까? 안정적으로 하시는 편이십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네네. 예, 비중이 한 20%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바로 상담해 드릴 거고요. 정수창 전문가님 의견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 메디톡스는 상당히 이제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도 뭐 투자자분이 잘 아다시피 뭐 작년 대비 한 150% 정도 증가했고요. 매출액도 뭐 한 2분기에 보니까 한 70% 정도 증가돼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 열풍이 불었을 때 그 기대감으로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 메디톡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태평제약의 독점 공급을 또 땄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성장성도 기대되고 상당히 좋은 건 사실인데, 다만 많은 부분이 주가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형태가 너무 좋은 정별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장기선의 그 정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은 목표가가 어디다 하더라도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브라질의 중남미 시장도 개척이 돼 있고 성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유망한 건 사실인데 그 밑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올랐죠. 그 투자자분이 또 특히 사신 그 금액에서도 상당히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게 정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 N자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조금 비중 축소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저점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제 주가가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 보고요. 주가의 목표를 일단 1차적인 잠정적인 목표를 한 64,000원 정도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4,000원 정도를 잠정 목표를 두는데요. 이렇게 이제 회사가 좋은 내용은 예전에도 OCI나 이런 같은 경우는 35,000원에서 상당히 많은 구간까지 가는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수급이 좋은 경우는 그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수익이 난 상태니까요. 밑에 손절가를 한 55,000원으로 두고 55,000원을 이탈하지 않은 이상은 한번 좀 가져가 본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로서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로서는 한 64,000원 정도가 1차 좋은 목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메디톡스 64,000원 목표가 주시면서 55,000원 이탈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 홀딩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아트락스 BX 좀 봐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풀어드릴게요. 27,5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십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간다면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하나 둘둘6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네, 일단 아트락스 BX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용 축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상황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지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납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자재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는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 한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가도 이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그만큼 최근에 들어서 보면 기관의 순매수가 조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기관의 순매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순매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순매수나 아니면 기관의 추가적인 순매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맥점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해서 손절선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이 올렸기 때문에요. 24,000원에서 23,5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데에 대해서는 27,500원. 그래서 본전 때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상황에 따라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기간 같은 건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대신에 본전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이 되면 그때는 팔고 넣으셔서 또 추가적인 종목 선택을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인포뱅크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오늘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4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 30%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및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문의하셨네요. 봐드립니다. 인포뱅크요. 예. 인포뱅크는 이제 SNS 종목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은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기대되는 바는 사실은 이제 조금 뭐 투자자분들 알다시피 이민주 회장이 여기에 투자했다는 것을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민주 회장 그러면은 뭐 미국에서 벤처기업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축적한 굉장히 신흥 부자죠. 그래서 자산만 해도 1조 원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그 이민주 회장이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봤을 때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분이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요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신 가격도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데
7,200원을 손저가로 놓으시고 7,200원을 이탈하면 할 수 없이 조금 비중 축소를 한다. 왜냐하면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장기적인 포석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근데 7,200원은 밑으로 해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도 한 3%인가 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죠. 예. 고가권이 있어서 차익 매물을 조금 소화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월 달서부터 여기 한 달 동안 올랐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오른 기간 동안 옆으로 기간 조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기간 조정 후에 7,200원을 이탈하지 않은 이상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7,000원 정도까지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좀 갈 수 있는 모양인데요. 목표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래도 거의 10,000원대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을 약간 못 미치는 정도가 목표가가 아니겠나. 그래서 한 9,800원 그런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를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일이와요. 한일이와요. 네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11,000원에 10%요. 11,000원에 10%요. 네네. 사신 지가 조금 되셨군요. 13,000원에 샀는데요. 예. 추가 매수를 해갖고 그렇게 됐고요.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갖고요. 예, 그러세요. 그래도 주가가 네.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제 10,000원 부근 왔거든요. 네네. 오늘 자동차주가 일제히 빠지면서 이 한일유화 주가도 좀 빠졌지만 그래도 6월 초의 낙폭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손절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도 손절보다는 예. 매수가까지 조금 더 단가를 낮춰갖고 예. 오고 싶어갖고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세요? 네네네. 예, 추가 지금- 매수를 얼마에 하면 될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얼마가 좋을지 여쭤보고요. 목표가 네네. 설정해 드릴 테니까 꼭 네네. 손실 보지 말고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요. 이 예. 방송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감사합니다. 매일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한일이야 볼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단 한일이 한번 보시면 일단 차량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근데 기아차나 현대차와 주가는 좀 다르게 가는 면이 있습니다. 왜 다르게 가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부품 회사는 여러 군데가 많죠. 그만큼 경쟁력이 심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대신 저평가된 주식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12,000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짧게 한번 보시면요. 9,600원짜리가 지금 3중 고점에 해당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한 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고 난 다음 다시 도전을 했지만 또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또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요. 거의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하단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신다면 하단이 되겠죠. 이제 9,100원에서 한 9,300원짜리 그 정도에서 한번 빠지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조금 곤란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또 설정을 해드리면 만약에 여기 하단에서 다시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좀 길게 보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어차피 네 번째 돌파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시세가 동반된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그때 손절선에서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렵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가 굉장히 좋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볼게요. 먼저 봐드릴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37만 3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언제쯤 4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9170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정수창 전문가님. 예. 근데 고려아연도 뭐 회사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영업 실적도 사실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판단하는 것보다도 영업 실적이 한 10% 정도가 예상이 더 상회됐어요. 그래서 내용은 좋죠. 그러나 이제
그 회사의 내용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나 이제 이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려와인을 예전에 제가 추천을 할 때도 여기는 사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31만 7천 원인데요. 위로는 어디냐면은 40만 원 가긴 좀 어려워요. 여기 모양이 있죠. 제 차트에는 정확하게 저는 수급을 모멘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 맞는 자리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39만 7천에서 내려왔고요. 요번에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약간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지금 지수가 약간 더 빠진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1870에서 좀 빠지고 있죠. 금요일날 빠졌는데 반등하더라도 다음 주 초에서 다음 주는 좀 더 빠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고려아연도 조금은 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히려 오를 확률보다는 36만 대도 약간 내려오다가요. 여기서는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요번에 올라가도 요번에 40만 원 아니고요. 정확하게 39만 4천 원이 목표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항이 있다. 그래서 영업 예상치는 상당히 애널리스트보다 영업 예상치가 10% 이상 더 추가되고 좋지만은 일단 공급이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지 마시고요. 39만 4천 원 언저리에서 하고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반복 전략이 좋게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 EP 봐드릴 건데요. 현대 EP 문의하신 분 두 분 계시네요. 먼저 높은 가격을 먼저 보내주셨던 분 위주로 상담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EP를 6,923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6,923원입니다. 비중이 20%신데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상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301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이분보다 좀 낮은 금액이죠. 5,400원에 15%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높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상담을 하면 대응하기가 쉽겠죠.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드릴게요. 네, 현대IP 같은 경우에 차량 경량화를 하는 회사인데 지금 왜 실적이 안 나오냐 하면 일단은 그만큼 성장성 자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향후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그만큼 매출처 자체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지금 여러 차례 지금 120일선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자. 그래서 향후 전망은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000원짜리가 한 번에 1차 목표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로는 6,000원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 하단으로는 한 5,000원까지는 하단으로 좀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한번 베팅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5,000원에서 5,300원 사이에는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아볼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예.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하이스티를 39,000원에 10%를 매수를 했는데요. 예. 아이고, 이거 뭐 사고 나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예. 이래가지고 혹시 추가 매수를 하면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예. 또 추가 매수를 안 하면은 제가 사는 매수가까지 올까 싶어서 그래 문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전화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이 39,000원이라고 하셨죠? 네. 비중이 10%시라고요? 네네. 예, 지금 현금 비중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현금도 뭐 한 10%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있으세요? 네. 예, 사신 지가 한 두세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예,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 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예, 그러면 이 하이스틸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 설정해 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까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대응 잘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하이스틸 볼까요? 예. 하이스틸은 일단은 그 철강유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이 지준율 인상일 뿐이 아니라 엊그저께 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움직임이 사실은 이렇게 크게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하이스틸이 움직일 때는 역시 그런 중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테마보다는 일단은 그 러시아의 북한과 러시아의 그 가스관 연결 그런 테마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움직임이 조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은 이거는 거래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는 반면에 테마성이 아니면은 움직임이 잘 없어요. 지금 현재는 대장주가 대동스틸이거든요. 예전에도 대동스틸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대동 스틸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 하이스틸도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양철과 같은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중국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늘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자리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투자자분이 아마 매수하셨던 한 39,000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많이 본다면 한 38,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왜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가스 간 이게 협정이 계속 상당히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를 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기다린 전략 하시면은 갑자기 급등을 해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38,000원 정도는 우리가 목표를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전 비슷하게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10%를 더 투자하셔서 일단은 추가 매수하셔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스틸은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말씀해 드릴게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문자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02-3153-2613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받으실 분은 지금 신청을 하셔야겠죠.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JW 중요한 신약 봐달라고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8501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이시고요. 7,850원에 30%를 들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손절을 생각할 시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시각이 좀 필요하듯 보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차분히 앉히시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해신약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연구 개발이나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의 최근 들어서 제약이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테마에 휩쓸려 어느 정도 좀 상승폭 자체를 좀 키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하방으로 보신다면 내려갈 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려갈 때는 6,4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6,400원에서 6,300원은 지키는 것을 확인하자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상방으로 위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 여기 이 자리죠. 7,000원, 7,600원, 7,700원 자리가 처음 어느 정도의 좀 매물대가 좀 되겠는데요. 대신 이 부분을 만약에 뚫는다면 그때는 좀 더 길게 생각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9,000원까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들고 계시자. 그래서 들고 계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볼 거고요. 슈프리마 봐드릴게요. 13,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5%로 많지는 않으신 상태고요. 목표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386 하나님의 종목 슈프리마 봐드릴게요. 예. 슈프리마는 이제 뭐 상당히 좋아요. 내용이. 지금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안정이 된다라면 이런 중소형주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탄력이 좋고요. 지금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거래량이 많이 솟고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상한가를 안 갔기 때문에 내일은 차익 매물이 약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가 매수를 더 해도 준다. 이렇게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음성 인식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남미 에콰도르 같은데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적도 좋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목표는요. 많이 간다라면은 한 16,000원까지 갈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5,000원 전후, 15,000 몇백 원 전후 그 정도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하시되 내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내일 약간 눌러줄 수도 있거든요. 한 3%라도. 그럴 때마다 조금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1차 15,000 전후, 2차 16,000원까지 되겠습니다. 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관악구에서 보내십니다 하시면서 비아트론 문의를 하셨습니다. 5838님께서 비아트론을 15,1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봐드릴게요. 예. 네, 일단은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패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주가 어디로 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상승 방향에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 면으로 한번 보신다면요. 일단 처음에 나왔던 거래량 자체가 지금 빠져나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거래량이고요. 그래서 20일선을 지금 지켜주면서 오늘도 밑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승 방향에 어느 정도 기점을 두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 15,100원인데 15,1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고 대신 상방을 한번 보신다면
어차피 이런 거는 한번 시세를 주게 되면 크게 한번 주게 되죠. 그래서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추가적인 상승이 없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할 때 거래량을 한번 꼭 살펴보세요.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붙는지 안 붙는지 살펴보시고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붙으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주가가 혹시 16,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3015님께서 BH를 사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수익권 내 계시는군요. BH 매수가가 6,830원이시고요. 10%를 들고 계십니다. 얼마에 매도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어요. 예. BH도 뭐 지금은 이제 그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갤럭시 3가 지금 출시되면서 갤럭시 부품에 관계되는 그 회사들이 일단은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BH도 어차피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스마트폰의 그 메이저 업체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 우수한 업체죠. 그래서 기간이 선호한 업종인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N자형으로 지금은 조정이 양호하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한 7,5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간다라면은 다시 목표가 위에 장기선이 이렇게 꼭 누르고 있는 저항선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만난 자리는 8,520원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좀 기다리시다가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LG전자 봐드릴게요. LG전자 71,000원대 사셨습니다. 비중이 30%신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고 답변 좀 해달라고 3504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지금 풀어드릴게요. 네, 일단 LG전자의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름 선방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대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를 보신다면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적자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접근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잘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고요. 확률적으로 따져본다면 반반인데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21선 자체를 지금 올라타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흘러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손절선 한번 더 보신다면 일단 6만 원 선에 다시 한번 대이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 좀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긍정적으로 다시 시각이 바뀌려고 한다면 그때는 21선이 올라타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두 가지를 꼭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는 추가 매수를 감행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접근 금지고 손절선만 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이요. 삼성 SDI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이 종목 가지고 계셔서 가격대 쓰신 분도 계신데 지금 진단 들어보면 목표가, 손절가 얼마 정하면 될지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풀어드릴게요. 삼성 SDI요. 예. 예. 삼성 SDI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LCD가 수요가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넘치는 상태예요. 근데 그 대만하고의 여러 이제 치킨 게임이 있었죠. 반도체처럼.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 산업은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가 치킨 게임에서 살아난 국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에서는 살아나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크게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형태가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죠.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는 일단 저항이 위에서 내리고 있거든요. 매물대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음봉을 달고 내려왔죠. 근데 거래량을 약간 실었어요. 거래량 실고 음봉을 달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락의 매도 압력이 아직도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거는 조금 조급함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떨어질 자리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 한 13만 5천 원까지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니면 이제 13만 9천 원 정도까지 해서 거기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지 않겠나. 많이 떨어지면 13만 5천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해도 별로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위에 사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부딪히는 자리가 14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뭐 한 3, 4% 먹으려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매수가 적게 아닙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이나 그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13만 9천 원 거기서 매물대가 조금은 소화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기하는 전략이 좋고요. 다만 이제 삼성 SDI가 일단 하반기는 좋아집니다. 하반기에는. 예, 그래서 2차 전지 사업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치킨 게임에서도 살아나는 국면이고 그래서 하반기는 사업 내용이 좋아지니까 좀 기다리시되 적정한 시점에서 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창 전문가님, 예. 둘둘 하나님께서 삼성 SDI 14만 3,700원의 비중을 50%나 실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14만 3천 원이요. 예. 14만 3천 원이면은 지금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매도 전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위에서 내려온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락 압력은 받긴 받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매도를 하고 내려가야겠지만은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 들어오신 분은 조금만 더 기다리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사시는 분은 추가 매수나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홀딩하는 전략으로 우량주라는 거는 3개월이나 6개월 보니까요. 예,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지수가 조금 내리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유동성이 물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던지기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820, 30에서는 그래도 지지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1870에서는 내려오더라도요. 그래서 1820에서 1920 사이를 왔다 갔다 박스권 전략이라 본다라면은 하반 경지서도 조금 있으면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은 던지는 전략은 아니고 좀 홀딩하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전문가께서 굉장히 바쁘십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 요청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눈이 좀 불편해서 전화로 상담 요청이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OCI인데요. 지금 봐드릴게요. 4415님께서 27만 원에 10%를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눈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차트를 잘 못 보실 것 같거든요. 예, 예.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시장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OCI 요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고 보시면 일본의 정부 정책 사업과 지금 맞물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이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를 확대를 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 상황을 한번 보시더라도 미국에도 에너지 관련주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OCI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내부적인 모습을 한번 볼 때도 일단 OCI를 비롯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업 구조조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되고요. 그래서 OCI 같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OCI를 조금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런 패턴은 사실상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대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서서히 오를 확률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빠지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나. 그래서 2분기에 곧장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신 3분기나 4분기까지 조금 길게 보시면 매수를 하셨던 가격 27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을 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분명히 수익 보실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뉴인텍 봐드릴 텐데요. 1,525원에 10%를 오늘 사셨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짜드릴게요. 정수창 전문가님. 예. 예. 뉴인텍은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전기차 충전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차가 간다든가 이런 테마가 형성될 때 같이 움직이는 테마군이에요. 뉴인텍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한 2주일 전에 장대 양보로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매수를 한 스타일로 보이죠. 그래서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500원을 이탈 안 하면은 일단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500원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뉴인텍은 이제 일단은 무선 충전인데 대장주는 크로버 하이텍이에요. 그래서 크로버 하이텍의 움직임하고도 약간 연동된다 볼 수 있고요. 크로버 하이텍, 와이즈 파워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크게 탄력이 있지는 않는데 회사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 투자를 한다면요.
이게 만약에 많이 한 6개월 투자해가지고 많이 간다면은 한 2,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2,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1차적인 목표는 제가 볼 때는 한 1,600원을 조금 넘기는 1,600원에서 1,700원 사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 한 2,000원까지 됐으니까 장기 투자한다면 아마 소기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주 해드리는 종목 중에 S51이 있는데요. 그만큼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사신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겠죠. S51을 3832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94,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시다고 했으니까 짜드리겠습니다. 지금 봐드릴게요. 네, 일단 S51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입니다. 정유주하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호남석유, 금호석유, 그리고 LG화학인데요. 그거하고 S51과의 차이는 2차 석유 화학을 하는 업종인지 아니면 정유주 그 자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판이하게 조금 달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를 보실 때는 뭐 중국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S51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이 되면서 어닝 시즌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는지가 예상치를 조금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실적을 그다지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좀 길게 보신다면 좋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중국 모멘텀이 발생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 소식도 있었죠. 일단 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신다면 일단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무조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9만원에서 92,000원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9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역발상이 조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원래는 9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가 손절선을 좀 잡아 드릴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기업이니만큼 일단 9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서 대신 시간을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생각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은 넘겨야겠죠. 그리고 한 11만 원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여유롭게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장에서는 금융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KB금융 오늘 종가가 37,400원인데요. 이 종목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대거든요. KB금융을 53,800원에 비중도 많으세요. 40%를 들고 계신데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525 하나님께서 문의하신 KB금융 지금 풀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난감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왜냐하면 매도 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하락이 계속 매물대를 받고 있어요. 이제 금융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봐요. 지금은 특히 이제 유럽의 위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들은 금융주들은 갈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다. 뭐 IT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저평가가 되면 다시 순환매를 한다든가 하는데요. 하반기에 가더라도 글쎄 조금 반등의 수준이지 이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냐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하방 경직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BR이라는 이제 자산 대비 봤을 때는 0.6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1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PBR은 0.6이라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맞고요. 예. 하방 경직성 가지고 있지만은 상방으로 상승 형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신 금액이 원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그거 뭐 추가 매수해서 이게 들고 가시면 그런 전략도 아니고 이게 조금 난감해요. 그냥 저는 1차적으로 가도 여기서 다시 지금은 이제 한 달 내로 올라가서 만일에 부딪혀도요. 지금은 올라갈 확률보다도 또 떨어지거든요. 예, 또 떨어져요. 근데 36,000원 정도는 지지 가격이고요. 올라가도 39,000원 정도에서 맞아요. 그럼 36,000원에서 39,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게 뭐 한두 달은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되면 좀 갈 수 있을까 싶어 모르겠는데요.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서 39,000원에 팔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거 조금 난감하네요. 그래서 저평가되긴 하지만 성장성이나 이런 게 그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교체 매매가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소신껏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최종 결정은 우리 투자자분께서 잘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KB금융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메디프론인데요. 6,700원에 사셨습니다. 오르는 말에 올라타신 걸까요? 최근에 매수가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일단은 수익권 내 계십니다. 비중은 30%신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알려드릴게요. 2660님께서 신촌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네, 일단 메디프론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뭐 120일선을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뭐 투자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탔으니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혹시나 방송을 보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번 시황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치매 관련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치매 진단 키트 허가를 임박이라는 말이 떴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허가된 건 아니고요. 곧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일단은 가설상의 그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붙어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우여곡절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신 우상향 패턴으로 갈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지지선 자체를 밟을 때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지선을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그만큼 강한 상승의 힘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또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어느 정도의 세력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임하시자. 그래서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좋겠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죠. 그래서 갭 상승이 밑에서 시작했던 점이 있으니까 6,400원 정도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디프론도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번에 나우콘 볼 텐데요. 0279님께서 8,530원에 30%를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도 시점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세 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으셨거든요. 봐드릴게요. 예. 예. 아까 이제 KB금융은 제가 좀 상당히 난감했는데요. 반대로 이거는 상당히 요거는 잘 기대되는 사셨나요? 거예요. 예. 아주 잘 사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이제 인포뱅크도 있고요. SNS 테마가 인포뱅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비아도 있고요. 이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 테마하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냥 나우콤 자체를 꼭 SNS 테마하고 연동되지 않고 회사 자체의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급등을 해서 뭐 상한가로 계속 달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일단은 상당히 적정한 가격에서 잘 사셨다.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 4개월 동안에 옆으로 횡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좌우에서 한 14,000원까지 갔다가 14,000원 동안에 한 3개월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내려와서 반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4개월을 밑으로 기었기 때문에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목표가를 드린다면 한 12,000원, 13,000원도 이건 갈 수도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다만 이제 나콤이 그냥 테마 성격으로서 SNS 이런 걸 봤을 때는 크게 급등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인포뱅크나 가비아나 이론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그 테마의 급등락은 조금 적게 하는데, 저는 회사 실적이 이제 나콤이나 회사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끌고 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이 10,000원, 2차 목표가 12,000원 정도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도 상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장에도 또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월요일장에도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 두 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함께 하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부자TV의 정수창 전문가,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